예, 3교시 계속 하겠습니다. 이제 세움과 견해 알아보도록 했죠.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저런 갈등이 생기고 다투고 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죠. 이 3교시에 다룰 마음들은 이런 갈등이나 다툼과 연관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싸우게 되는 거, 다툼이 일어나는 상황, 어떤 상황에서 다툼이 일어나는지.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일으키는 그 마음의 세움, 견해,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걸 이제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이 3교시의 목표인데요. 이렇게 이해를 해서 일상에서 세움이나 견해가 일어날 때 이거를 관찰하고 알아차리고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교시에는 세움과 견해를 알아봅니다. 자, 화가 나거나 또는 괘씸하거나 억울하거나 이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아마 누구나 이런 것들을 몇 번은 겪으면서 사시고 어떤 분들은 이걸 아주 자주 겪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어떤 경우에 화가 나요? 내가 이제 화가 나거나 또는 굉장히 억울하거나 또 이제 막 성내는 그런. 그러니까 성내는 거, 짜증내고 화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억울하다 하는 느낌 같은 것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죠. 보통 이제 어떤 경우냐면 내가 무시당했다 하는 느낌이 들거나 또 내가 이렇게 낸 의견이 그것이 이제 아무도 상대를 안 해준다든가 이것도 이제 무시당하는 그런 느낌이죠. 또 의견의 충돌이 일어나면서 이게 거부된다는 느낌 들 때 이럴 때 이제 화가 나거나 하죠. 억울하거나 화가 나거나 합니다. 근데 이걸 이제 참다가 어느 순간 이제 폭발하면 결국 이제 싸움이 되죠. 다툼이 일어납니다. 자, 이제 좀 차분히 좀 살펴볼까요? 과연 나는 정말 이렇게 자랑스럽게 내세울 만한 거,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나요? 자, 내가 살아가면서 지금 내 존재를 또 내 역량이나 내 능력 같은 것들을 충분히 인정받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그렇다면은 뭐 괴로울 것도 없죠. 근데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거 자체는 뭐 인지상정이에요.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인정받을 만한 그 정도인데 더 크게 인정받으려고 할 이런 경우, 별거 아닌데 뭐 굉장히 자랑한다든가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이럴 때 이제 이런저런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과연 나는 내 가치를, 객관적인 가치를 제대로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너무 심하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또 반대로 너무 위축되어 있는 건 아닌지, 이거 살펴보면 의외로 또 만만치 않아요. 이건 이제 내가 내세울 만한 것이 과연 뭐가 있는가 하는 것은 이제 세움과 관련된 얘기고요. 이제 견해에 관련된 거는 내가 확신으로 갖고 있는 그런 관념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러니까 한 번도 의심해 보지 않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이런 것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고정관념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계속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의견 충돌이 계속 일어난다. 계속 그게 되풀이된다. 그러면 이제 그때마다 이제 괘씸하고 이게 틀려먹었어. 이렇게 하는데 이게 몇 번 되풀이된다고 한다면 이게 혹시 저 외부의 원인이 아니라 나한테 원인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살펴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먼저 자신이 가진 관념부터 내가 무엇이 옳다고 뭘 주장하고 있는지 이거부터 차분하게 돌아보는 것. 이것이 이제 나의 고정관념이나 선입견 같은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이 됩니다. 자, 세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자로 쓰면 만, 뭐 교만, 아만 이런 얘기 하죠. 잘난 척 우쭐하는 마음,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해서 대접받으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것이 외모든 뭐 어떤 능력이든 뭐 신분이든 뭐 가지고 있는 돈이든 명예든 이런 어떤 잣대를 가지고 이제 차별을 하면서 낫다 못하다. 에이, 저 못난 것, 돈 잘났어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차별을 두면서 자신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시당했다고 화를 내거나 속상해하거나 하는데 이런 세움이라는 이 마음이 깔려 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 이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이건 즉그 이제 자연스러운 욕구이기도 한데 이게 지나칠 때, 이럴 때 자신을 내세우고 자꾸 높이려고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걸 이제 세움, 만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는 마음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돼요? 자기보다 좀 그 면에서 뛰어난 사람을 보게 되면은 시기, 질투가 일어나가지고 깎아내리려고 하게 되고, 또 못나 보이는 사람은 밟아버리죠. 무시하고 경멸해버리고. 비슷해 보이는 사람은 어때요? 막 경쟁심이 들고 해가지고 마음이 불편해지죠. 그래서 지나치게 자신을 세우려고 하는 이런 마음은 결국은 두려움, 과시욕, 시기질투, 경멸, 비난, 이런 마음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 마음들을 낳게 돼요. 그래서 이거 차별짓는 이런 마음, 이것이 끼치는 해가 참 심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이건 이제 좀 부끄럽지만 제 얘기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굉장히 내성적이었어요. 수줍음을 많이 탔고요. 그래서 내성적이고 소심한 이제 저를 보면서 숫기가 너무 없어서 걱정이라고 또 걱정하시곤 했었죠. 이제 저도 내 자신도 너무 숫기 없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그런 자신이 한심하기도 했고요. 아주 또 궁금하기도 했어요.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특히 제가 이제 문제 삼았던 건 뭐냐면 처음 보는 사람 늘 앞에 서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 나는 왜 이렇게 친근하게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고, 왜 그런 친구들이 누구를 만나도 사교성이 있어가지고 뭐 쉽게 마음을 잘 열고 금방 친해지는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대 때 이런 고민을 한참 했습니다. 난 도대체 왜 이러지? 그러다가 이제 내 성격, 이제 관심 갖다 하다가 이제 이러저러 하다가 이제 심리학을 전공하게 됐습니다. 근데 심리학을 전공하면서 이제 들여다보고 이렇게 해도 내가 왜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여기는지, 기본적으로 이렇게 경계하고 멀리하고 하는지, 그거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설을 세워보고 막 이런 건가 저런 건가 해도 이거구나 하는 답을 찾지 못했는데, 이제 어떤 계기가 있어서 마음 공부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20대 한 중후반쯤, 그때부터 이제 마음 공부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었고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도 사실은 이거는 명확하게 풀리지 않은 채로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그때 함께 하고 있었던 이제 공동체에서 이제 마음 공부를 제가 시작한 지 한 10년쯤 됐을 무렵이었었어요. 계속 이제 내공은 나도 모르게 쌓여 있었겠죠. 근데 이제 함께 하는 사람들과 어떤 이제 회의 같은 걸 하면서 이제 자기를 열어 보이는 그런 시간이었었는데, 제가 제 고민을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유난히 수줍음을 많이 타고 스스럼 없이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 뭐 그동안 마음 공부를 하면서 많이 그 정도가 약해졌다곤 하더라도 그것이 근본적으로 바뀌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분들은 더 오래 많이 같이 했던 분들이고 제가 그분들보다 한 5년 이후에 들어온 거라서 아직 당신들하고 내가 이렇게 아주 친하지 않다, 내가 거리감이 좀 있다 하는 식의 얘기를 탁 꺼낸 거죠. 그러니까 20여 명 되는 사람들이 그때 같이 있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탁 얼어붙어 싸해지고 서먹서먹해진 거예요. 그래서 정적이 탁 흘렀죠. 그때 이제 그 장을 주도하시던 저희 이제 스승님이 그때 저를 보고 쭉 보면서 그래 너 잘났다, 이 말을 탁 한 거예요. 제가 웃으면서 그래 너 정말 잘났다 한마디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사람들이 다 웃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은 제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막 어색해지면서 어쩔 줄 몰라 했을 것 같죠. 그런데 그동안 뭐 마음 공부한 내공이 쌓였는지 어땠는지, 그래 너 정말 잘났다 하는 이 말이 어떤 마음에서 나오는 어떤 얘기인지를 딱 알아들을 수 있었고요. 순간 마음이 탁 편해졌어요.
왜 편해졌을까요? 나는 왜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느꼈고, 또 그래 너 잘났다 정말 하는 말을 듣는 그 순간 어째서 내 마음이 편해졌을까? 이거 좀 살펴볼게요. 마음 공부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면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누구나 평등하다 하는 이런 진리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잘나고 못나고 이거는 실제 어떤 존재 자체에 있는 그런 어떤 사실, 객관 사실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어떤 잣대를 갖다가 들이대는 것일 뿐이다. 줄 세우게 하는 거다. 잣대를 만들어서 그냥 가리는 거죠. 분별하는 거죠. 그래서 차별 짓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잘나고 못남이 있다고 그렇게 잘못 알아서 우월감을 갖거나 열등감에 빠지거나 그렇게 되거든요. 그죠?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든 반대로 못났다고 생각하든, 잘났다고 생각하는 이게 우월감 아니에요? 못났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열등감이죠. 마음은 불편해집니다. 왜냐?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만나면은 에이구 무시하고, 에이구 주제 왜 사니, 이런 식으로 무시하고 경멸하는 마음이 일어나면서 불편해지고요. 그죠? 이게 좋은 마음 아니잖아요. 잘난 사람을 만나면 어때요? 시기, 질투 같은 것들이 일어나면서 불편해가지고 자꾸 깎아내리려고 하게 됩니다.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경쟁하죠. 그래서 뭐 다투느라고 또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누굴 만나도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자꾸 상대와 나를 비교하고 견주면서 눈치를 보니까, 그러니까 긴장하게 되고 마음을 열 수도 없는 거죠. 만심 때문에 불편한 겁니다. 제 스승님이 이제 저를 보고서 그래 너 정말 잘났다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 순간 이걸 이제 확 드러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했는지 그 차별의식이라고 하는 그 뿌리가 그냥 공개돼 버린 거예요. 그대로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서로 간에 뭐 경계가 있거나 뭐 그런 상태였다고 한다면은 분위기 싸해지고 그게 상처를 입고 막 이럴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직면을 적절하지 않은 장소에서 만약에 받은 거라면. 근데 이 장소는 같이 하는 공동체였었고 마음이 열려있는 그런 상태에서 나왔던 것들이었기 때문에 저도 뭐 더 경계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었고, 이 순간 잘났다 못났다 하는 이거를 내가 놓아버릴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긴장이 탁 풀어지면서 편안해지고 아주 후련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 세우고자 하는 마음, 자기를 내세우고자 하는 이 만심을 갖고 있으면 불편해요.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알아차리는, 일상에서 알아차리는 연습을 해봐야 되겠죠? 역시 또 적어봅니다. 내가 창피해하거나 또는 무시당했다고 느꼈던 이런 경험, 또 스스로 못났다고 생각했던 경험, 반대로 또 잘났다고 생각했던 이런 경험, 이런 것들을 한번 적어봅니다. 쭉 적어봐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가만 분석해 보는 거죠. 이런 거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호수가 이렇게 딱 있으면요, 겨울이 돼가지고 물이 얼죠. 강물은 잘 안 얼죠, 흐르니까. 근데 고여있는 물은 얼잖아요. 근데 호수에 물이 어는 모습을 가만 보면 어디부터 얼어요? 깊은 가운데부터 나와요? 가장자리부터 나와요? 예, 가장자리부터 시작해서 복판으로 얼어갑니다. 여기가 얇으니까. 그러니까 얕은 곳에서 깊은 곳으로 얼어가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이 한가운데 어디쯤에 이렇게 배가 떠 있든가 뭐 이물질이 딱 있으면은 그 이물질을 중심으로 해서 또 거기서부터 또 얼어가고 그럽니다. 이 자연현상. 그렇죠? 자, 근데 우리 마음도 그래요. 어떤 이제 충격을 받은 경험이 있을 때, 그런 상처, 트라우마 같은 것이 있을 때, 이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똘똘똘 한 같은 것들이 뭉치면서 여기에 보상 심리로 욕구가 생기게 됩니다. 한. 그러니까, 무시당해서 창피했다 하는 그런 경험. 이것이 있고 내 상처로 있으면 이것을 보상받으려고
반대로 자기를 지나치게 내세우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도를 넘어서 그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일종의 보상심리처럼. 그러니까 만심의 바탕에,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바탕에 무시당해서는 안 돼 하는 이런 아주 굳은 어떤 의지 같은 것이 깔려 있을 수 있어요. 피해의식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세움이 계속 지속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세움이라는 것이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자기를 자꾸 내세우려고 하는 마음은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자기 잘난 척하고 이런 사람 어때요? 왕따 되기 쉽죠? 사람들이 그런 사람 싫어하죠. 뭐 잘난 척하고 그래. 지 주제. 이런 식의 반응을 다른 사람들한테 얻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것뿐 아니라 사실은 내적으로도요, 자기를 내세우려는 마음은 무시당할지 모른다 하는 이런 두려움을 일으키게 되고요. 밖으로는 뽐내려는 과시욕, 또 남 잘 되는 것을 배합하는 시기 질투, 그래서 이제 남을 망치려는 모함, 남을 단점을 자꾸 찾아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폭로하고 깎아내려고 하는, 그렇게 하면서 또 경멸하고 하는 것, 또 남의 실수나 잘못, 이것을 공감적으로 이해해보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심하게 공격하는 비난 같은 그런 나쁜 감정을 불러일으켜요. 우리가 보통 구설수가 일어날 때 보면 좋은 얘기가 이렇게 돌지 않죠. 안 좋은 얘기 가지고 막 씹고 부수고 난리를 칩니다. 근데 그 구설수에 오르는 사람을 그렇게 몹쓸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현상, 그걸 하는 사람들도 다 마음속에 이 세움이 있고 이런 피해의식 같은 것이 있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남의 잘못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감싸거나 이렇게 좀 어떻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깔아뭉개는 식으로, 익명성이 보장되는 데서는 오히려 이런 것들, 악플 같은 것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대중의 어떤 것들이 이렇게 뭐 언론에서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막 누구를 매장시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에 부안해동하는 거, 이 기본 마음에는 이런 세움, 차별짓는 마음, 무시당하지 않겠다는, 무시당할까봐 겁내는 이런 마음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가 되고 좀 인격이 이렇게 갖춰져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부안해동하지 않고요, 명확한 자기 안목을 가지고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냥 어땠다 카더라고 소문 듣고서 막 그 같이 막 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말려들지 않도록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자기 자신이 혹시 그런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6가지 마음 중에 마지막 6번째, 견해라는 거죠. 이건 이제 한자로 볼 견자 이렇게 쓰게 되는데, 나름대로 굳은 마음. 이 견해라는 것은 이것이 옳다고 믿는 것이 굳게 자리 잡은 마음을 이제 견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견해라는 용어가 아니죠. 제가 여기서 이제 정리한 말이 견해라는 겁니다. 이런 어떤 견해가 고정관념으로 이렇게 자리 잡은 사람은요, 마음을 딱 굳게 걸고 이 자기 생각으로만, 굳은 이것으로만 세상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제 좁게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독불장군이 되기 쉬워요. 고립되거나 또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 그런 사람이 있죠? 뭐 고소 고발 같은 것들을 갖다가 수백 건을 갖다가 계속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고소 고발합니다. 뭐 예를 들어 음식점 들어가지고 이렇게 뭐 음식 먹다가 밑반찬 달라 그랬는데 좀 늦게 갖다 줬다든가, 이거 가지고 고소를 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남을 해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당연히 장사하는 사람이 손님을 왕으로 여기고 이래야지 하는 자기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저것은 벌 줘야 돼,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서 계속 뭐가 조금이라도 아니다 싶으면은 그거 가지고 계속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마음이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게 하얗게 들어오는 말이든 검게 들어오는 말이든 다 들어오지 않고 튕겨져 나가죠. 이렇게 남의 말 하나를 안 듣는 거예요. 귀를 꽉 막고 있죠.
저런 쓸데없는 소리는 들을 것도 없지. 이러면서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생각을 옳다고 굳게 믿으면서 이제 입장이나 관점이 다른 그런 어떤 주장, 어떤 입장도 헤아리고 들으려 하지 않는 거. 이게 이제 굳은 견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보통 이제 종이에 우리가 글씨를 쓰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종이에 물을 떨어뜨리면 물이 이렇게 배구하죠. 그런데 코팅을 싹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코팅이 돼 있는 종이에는 이렇게 볼펜이나 연필 같은 걸로 글을 쓸 수 있어요? 잘 안 쓰시죠? 또 물을 이렇게 딱 해도 침투되지 않고, 그렇죠. 이렇게 굳은 견해가 자리를 잡은 사람은 이렇게 코팅되어 있는 종이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올바른 사실을 일러줘도 이거를 다시 업데이트를 못 해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뭐 이런 것도 새로운 것들이 개발되면 이제 새로운 걸로 바꿔주고 업데이트 해주고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죠. 딱 굳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른 걸 일러줘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원래 이제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줄 안다는 거거든요. 생각하는 존재라는 것인데, 이 생각할 줄 안다는 이것이 장점이지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잘못된 생각에 이렇게 사로잡히게 되면 이 피해는 또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인류 역사를 보더라도, 왜 세계사를 보더라도 뭐 100년 전쟁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왜 싸운 거죠? 그게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부딪힘이죠. 종교와 종교 간의 부딪힘이었었죠. 그러니까 견해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맞고 니들이 틀다. 사탄이다. 뭐 이래 가면서 이제 배타하고 저거 없애버려야 된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지금 테러 집단들이 테러를 하는 거 왜 그렇게 해요? 자기와 생각이 다르고 뭔가 입장이 다르다 하는 것을 저것은 위험한 것으로 보든가 저건 없애야 되는 적으로 여기고 이렇게 하는 배타성, 독단성, 독선, 이것이 이 세상에 전쟁을 일으키고 이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고 있죠. 아주 피해가 큽니다. 잘못된 생각의 피해. 어마어마하게 크죠.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게 이제 아마 인도의 어떤 옛날 얘기였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말입니다. 나는 진리를 깨달았다. 생사의 비밀을 다 깨달았는데 그렇게 깨닫고 보니까 죽음이라는 게 본래 없더라.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할 것도 없다. 이렇게 이제 막 주장하면서 자기가 이제 사상가인 양 그렇게 이제 떠들고 다니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당시는 이제 왕정이었었는데 이 왕은 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왕이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 사람을 이제 불러서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당신은 정말 죽음이 두렵지 않소? 그러니까 폼 잡으면서 죽음이라는 게 본래 없는데 뭐 두려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 있게 얘기한 거죠. 그래. 그래서 이제 왕은 옛날에 그 왜 격투하고 하는 경기장이 있었잖아요. 옛날 영화 보면 막 격투 노예들이 막 싸우고 하는 그런 경기장에다가 딱 놔두고 미친 코끼리를 풀었어요. 좀 코끼리를 좀 흥분시킨 거죠. 근데 이 코끼리가 흥분해가지고 가게 되면 이거 누구도 못 막습니다. 다 부서져 버려요. 그러니까 코끼리가 이제 막 달려드니까 이 사람이 죽음이란 본래 없는데 두려워할 게 없다. 그렇다면 가만히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아니면은 피하더라도 뭐 그냥 이렇게 코끼리를 어떻게 하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될 텐데 정신없이 도망치는 거예요. 이 밟혀 죽을 뻔. 그래서 이제 밟혀 죽을 뻔 하면 그때 이제 멈추고 구해줬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물었어요. 이래도 죽음이 두렵지 않소? 그러니까 이제 헉헉거리면서 죽음이란 없기에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소.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코끼리에 또 쫓기게 하고 다시 구해주고 이런 몇 번 했는데 그래도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그냥 냅뒀어요. 어떻게 됐죠? 밟혀 죽고 말았죠. 이 사람은 왜 죽었죠? 코끼리한테 밟혀 죽였죠. 왕한테 죽임을 당한 거죠. 그럼 왕이 죽인 거죠. 근데 그 결정적인 원인은 뭐였을까요? 진짜 죽음이 두렵지 않았다면
코끼리한테 밟히지 않으려고 허둥지둥 도망가지 말았어야죠. 그죠? 이런 행동은 보이지 말았었죠. 언행이 일치하지 않았죠. 근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속인 걸까요? 자기가 깨달았다고 믿는 그것에 다른 충실했던 거죠. 물론 이제 행동까지 그렇게 되지 못했지만, 만약에 그가 다른 사람을 속이려 했다면, 그렇다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항복하고 자신이 거짓말을 했노라고 고백하면서 목숨 살려주십시오 하고 구걸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는 스스로 속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보통 보면 이제 종교와 종교 사이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민족과 민족 사이에, 또 어떤 축구팬과 이 축구팬 사이에, 또 그 어떤 가수들의 팬과 팬 사이에, 팬클럽과 팬클럽 사이에 수많은 갈등과 다툼이 있죠. 우리나라도 이제 지역이 있었잖아요. 이걸 뭐 정치권에서 조장한 바도 있었지만, 지금 이제 그게 풀려가는 시대이긴 하지만 말이죠. 서로 협력해서 함께 행복해지는 길을 찾을 수도 있는데, 어째서 이렇게 갈등하고 다투고 그러는 걸까요? 이것에 보면은 여기 이제 견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굳어 있는 견해라고 하는 이런 무서운 것이 있는 겁니다. 잘못된 견해에 빠지게 되면 소중한 목숨도 돌보지 않고 무모한 행동을 해서 큰 문제를 이렇게 이 사람처럼요 그렇게 밟혀 죽는 거죠. 이런 문제를 이게 이제 이 사람은 뭐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갔으니까 그 피해가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예를 들어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렇다 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이건 우리가 우리 현대사를 통해서 많이 경험을 했죠. 자, 이거를 이제 일상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굳어버려 있는 견해 같은 것을 모르고 살면 나도 모르게 엄청나게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또 엄청난 피해를 세상에 끼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주의 있게 살펴봐야 되는 건데요. 역시 내가 굳게 믿고 있는 것들을 쭉 적어봅니다. 이게 옳다고 믿는 것, 이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쭉 적어봅니다. 자, 그런데 고집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고집 때문에 다퉜던 경험이 있나요? 무슨 일이 있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탁 이렇게 버릴 수 없는 그런 어떤 나의 신념이나 의견 같은 것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것만은 절대로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하고 붙잡는 것이 있다면, 그렇다면 이것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과 다투게 되죠. 갈등이 일어나게 되죠. 이렇게 고집을 부리면서도 무엇 때문에 부딪히는지 이거를 객관적으로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이렇게 독선에 빠져서.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보더라도 오랫동안 커다란 상처를 주었던 큰 전쟁, 아까 말씀드렸던 백년 전쟁 같은 것도 이런 부딪힘이 있었던 겁니다. 마음을 열고 다른 견해를 받아들이면 알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감당할 수 없는 비극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좀 차분하게 좀 생각해 봅시다. 이 견해가 계속 지속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이 견해가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차라리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면, 백지와 같다면 올바른 이치, 올바른 원리 이런 것들을 배우고 받아들일 기회가 있죠. 잘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잘못된 견해에 빠져 있으면, 이 칠판 같은 것이 그냥 빽빽하게 이런저런 걸로 가득 차 있으면, 그러면 어디 쓸 여지가 없죠. 그러니까 다른 이들과 소통하기가 어려워지고 결국 외톨이로 고립되어서 외로워지거나, 아니면 남들과 다툼을 하고 막 화병이 생길 수도 있고요. 자, 내가 자유롭게 바꿀 수 없는 견해라면 이것이 내 견해일까요? 아니면 내가 그 견해에 속해 있는 걸까요? 내가 견해를 가진 겁니까? 그 견해가 나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내가 자유롭게 바꿀 수 없는 거라고 한다면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라면 쥐든 놓든 바꾸든 이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절대 바꿀 수 없는 견해다라고 한다면 그게 내가 가진 거예요? 그 견해가 나를 가진 거죠. 자, 정리해 볼게요. 세움, 이것은 잘난 척 우쭐하는 마음인 건데요.
차별짓는 마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떤 잣대를 가지고, 임의적인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줄 세우는, 차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편할 날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내세우는 마음, 이 세움이 강할수록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편하고 우호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해지게 된다. 대인관계가 참 불편해지게 된다. 이건 제가 아주 진하게 경험했던 거라고 했죠. 그래서 세움에 지배되게 되면 이 안팎으로 좋지 못한 감정과 행동이 일어난다. 안으로 마음이 편하지 못하고 바깥으로 계속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 나름대로 옳다고 믿는 것이 이렇게 굳어진 마음이 견해인데요. 이 잘못된 견해에 빠지게 되면 독선 때문에 고립되거나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면서 다투게 됩니다. 문제를 일으키면서 다투게 돼요. 정말로 옳은 견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다른 견해도 존중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할 줄 알게 되는 이런 여유가 있습니다. 즉 견해에 어떤 여백이 있고 이거를 객관적으로 살펴볼 줄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이 정말 유연하고 올바른 견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3주차 때 6가지 기본 마음, 이 마음의 생김새라는 주제로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음 주에는 마음 알기 2번째 시간으로 마음의 쓰임에 대해서, 이 6가지 마음의 쓰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보다 훨씬 더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겁니다. 기대해 주세요.